K-팝 아이돌의 꿈을 품고 평범한 미국 소녀가 한국으로 떠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그 꿈을 위해 겪었던 모든 도전과 배움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어떤 도전과 감동을 느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어요. 저는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이 마을은 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크게 이루기엔 좁게 느껴지는 곳이었죠. 어릴 적부터 제 유일한 도피처는 음악과 춤이었어요. 가족 중에는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상상 속에서 무대를 만들곤 했어요. 특히 어렸을 때 본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무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거든요. 그 후로 학교에서 열리는 합창단 공연이나 댄스팀 활동에 따지지 않고 참여했어요. 노래 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동네 친구들과 춤을 맞춰보며 꿈을 키웠죠. 하지만 그 꿈은 작은 마을의 현실 속에서 점점 멀게만 느껴졌어요. 경연 대회에서 가끔 입상하기도 했지만 저를 뛰어넘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때때로 거울 앞에서 춤추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잘하는 일일까?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을 의심하며 속상해했지만 음악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어요. 친구가 우연히 보여준 유튜브 영상에서 한국의 K-팝 그룹 무대를 처음 본 순간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완벽하게 짜인 하나의 작품처럼 모든 동작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특히나 멤버들이 팀워크로 만들어낸 퍼포먼스는 정말 압도적이었죠. 그 후로 저는 K-팝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무대 뒤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더 큰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그들도 데뷔하기 전엔 연습생으로서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됐죠. 다큐멘터리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보며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저들도 시작은 나처럼 평범했구나. 나도 노력하면 저 무대에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특히 감동받은 건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들의 가치관이 너무 멋졌거든요. 그런데 제 꿈은 그저 동경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K-팝의 무대를 보며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는 결심이 강해졌죠. 그리고 마침 운명처럼 한 글로벌 오디션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도전하기로 했어요. 오디션 준비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몇 주 동안 집에서 노래를 연습하고 춤 영상을 찍으며 밤늦게까지 노력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제가 진심으로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시곤 응원해 주셨어요. 결국 오디션 영상을 제출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합격하지 않아도 괜찮아. 적어도 넌 도전했잖아. 그리고 며칠 후 이메일을 확인한 순간 제 눈앞에 합격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어요. 부모님께 결과를 말씀드렸을 때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꿈을 좇아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국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또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작이었다는 걸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모든 게 낯설면서도 설렜어요.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제가 이렇게 먼 나라에 왔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체계적인 모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안내 표지판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쓰여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게 영어로 도움을 주셨어요. 그 순간 내가 새로운 세계에 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죠. 소속사의 숙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연습생 몇 명이 있었어요. 저와 같은 외국인도 있었고 대부분은 한국인이었죠.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자기소개를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특히 한 한국인 친구가 먼저 다가와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 우리 모두 같은 꿈을 쫓고 있잖아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첫날부터 스케줄은 빡빡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체력 훈련을 시작했어요.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며 30분을 달리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 후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이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 있을 때 운동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틀 만에 온몸이 뻐근했지만 체력을 키워야 춤과 노래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보컬 수업 시간이 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지만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었어요. 보컬 선생님께서는 저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점을 바로 짚어주셨어요. 특히 발음과 호흡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아이돌은 목소리 하나로 감정을 전달해야 해. 팬들이 너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거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매일 거울 앞에서 발음 교정을 하며 연습했어요. 댄스 수업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한국의 춤 스타일은 미국의 댄스팀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섬세하고 작은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맞춰야 했죠. 선생님은 춤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팀워크가 중요해. 내가 한 동작을 틀리면 팀 전체가 틀리게 보이는 거야 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밤 다른 연습생들과 안무를 맞추기 위해 몇 시간씩 추가로 연습했어요. 가끔은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제 자신을 다독이며 일어섰어요. 특히 제가 감명받은 건 회사의 체계적인 피드백 시스템이었어요. 매일 훈련이 끝나면 개인별로 피드백 리포트를 받았어요. AI 프로그램이 춤과 노래를 분석해서 부족한 점을 정확히 짚어줬죠. 예를 들어 3번째 동작에서 팔의 각도가 5도 더 올라가야 한다는 식으로요. 처음엔 이렇게까지 세세한 피드백이 필요할까 싶었지만 점점 제 퍼포먼스가 나아지는 걸 느꼈어요. 언어 수업도 빠질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몰랐기 때문에 첫 수업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한국어는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팬들과 소통하기 위한 다리가 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특히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그리고 언어 수업에서는 단순히 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아이돌은 글로벌 팬들과 소통해야 하지만 한국 팬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진정한 가수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깊은 의미가 와닿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중 하나는 인성교육 시간이었어요. 회사는 단순히 실력만 강조하지 않았어요. 아이돌은 수많은 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죠. 선생님은 예의와 배려, 그리고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이 수업 덕분에 저는 단순히 노래와 춤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중간 평가가 있었어요. 이때는 모두가 회사의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야 했죠.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안무 중간에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심사위원들의 냉정한 표정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게 이 정도인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창피하고 속상했어요. 그날 밤 혼자 숙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선배 아이돌들의 영상을 틀어줬어요. 그들은 데뷔하기 전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으며 성장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죠. 특히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나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중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평가에서 실수를 한 뒤엔 그 생각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여전히 스스로를 의심하고 나아갈 용기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동료 연습생들도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들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야 라고 말하며 저를 응원했어요. 함께 밤늦게까지 안무를 맞추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짜 팀워크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더 강해졌어요. 매일 아침 스케줄을 시작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습생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춤도 처음보다는 더 유연하게 소화할 수 있었고, 보컬 실력도 선생님께 칭찬을 들을 만큼 발전했죠. 특히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동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연습생 생활이 아무리 익숙해져도 평가의 날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모든 연습생들이 꿈꾸는 데뷔조에 들기 위해선 정기적으로 열리는 중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했거든요. 매번 평가 무대에 설 때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을 만큼 긴장되곤 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 평가에서 일어난 일이 제 연습생 생활 중 가장 큰 시련이 되었어요. 그날은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아침부터 온종일 연습에 몰두하느라 이미 몸이 지쳐 있었죠. 하지만 평가 무대는 저를 포함한 모든 연습생들에게 중요한 자리였어요. 심사위원들은 우리를 날카롭게 관찰하며 실력을 점검했고, 무대 위의 한순간 실수도 냉정하게 평가되곤 했거든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일부러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무대에 올랐죠. 그러나 음악이 시작되고 첫 번째 안무를 시작한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갑자기 배운 동작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돌고 팔의 각도도 틀렸다는 걸 느꼈어요. 평가가 끝나고 무대를 내려왔을 때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연습이 부족한 걸로 보인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다른 연습생들도 자신의 순서를 준비하느라 바빠서 저를 위로할 여유가 없었죠.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혼자 침대에 앉아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반복했어요. 미국에서의 평범한 삶을 뒤로하고 멀리 한국까지 온 게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을까?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더 나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낙담한 상태로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연습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죠. 하지만 회사를 통해 보게 된 선배 아이돌들의 다큐멘터리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 영상에서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이돌들이 데뷔하기 전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는지 보여줬어요. 그들 역시 중간 평가에서 탈락 위기를 겪거나 자신들의 부족함에 좌절했던 적이 많았어요. 특히 한 선배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모든 순간이 완벽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야. 중요한 건 실패 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구나. 모든 꿈을 쫓는 사람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그걸 통해 더 강해지는 거구나.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와 함께 연습하던 동료들도 저를 격려해줬어요. 한 친구는 실수했다고 내 실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너는 그걸 고치기 위해 노력할 사람이잖아 라고 말했어요. 다른 친구는 밤늦게까지 제 안무를 다시 점검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함께 고쳐줬어요. 그들의 도움과 선배들의 메시지가 저를 다시 무대 위로 이끌었어요. 저는 평가 무대에서 실수했던 부분을 반복해서 연습하며 몸에 완전히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매일 밤 2시, 3시까지 연습을 하고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 다음 평가 무대가 다가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어요.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이 무대에서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보여주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죠. 음악이 시작되고 제 몸이 준비한 동작을 완벽히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마치 리허설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평가가 끝나고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내가 보여준 무대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내 노력과 성장이 느껴졌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대 뒤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동료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평가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건 제가 데뷔조에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그날 제 자신을 극복했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느꼈어요. 평가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건 분명 기쁜 일이었지만 제가 정말로 데뷔조에 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연습생 생활은 하루하루가
시험의 연속이었고 작은 성취에도 잠시의 기쁨 뒤엔 더 큰 과제가 따라오곤 했죠. 며칠 뒤 회사에 최종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평가가 끝나면 데뷔조가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였죠. 그날의 긴장감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최대한 떨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무대에 오르기 전 손이 떨리고 다리가 굳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무대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는 데뷔조에 들지 못했어요. 발표가 끝난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느낌이었죠. 제가 아닌 다른 연습생들이 데뷔조에 선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축하하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제 정말 끝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연습생 생활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유튜브에서 보았던 K-팝 무대가 떠올랐어요. BTS의 R&B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인터뷰가 생각났습니다. 또 블랙핑크의 로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했던 이야기도 떠올랐죠. 저는 깨달았어요. 데뷔조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가진 꿈 자체가 끝난 건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걸 의미할 뿐이었죠. 그 순간부터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데뷔조에 들지 못한 연습생들은 이후 각자 다른 선택을 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다른 회사로 옮겨 다시 도전을 이어갔고 어떤 친구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저만의 길을 찾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제가 배운 한국어와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는 법을 활용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채널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연습생으로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고 제가 만든 음악을 직접 들려주기 시작했죠.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K-팝 팬들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줬어요. 또한 제가 연습생 시절 동료들과 함께했던 협업 정신과 팀워크는 저를 더 좋은 아티스트로 성장하게 했어요. 여러 해외 팬들과 함께 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질 때 얼마나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가수 중 하나인 방탄소년단의 정국은 내가 걷고 있는 길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순간을 사랑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제 좌우명처럼 여기며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특히 블랙핑크의 제니와 로제 그리고 세븐틴의 우지 같은 아이돌들이 스스로 곡을 쓰고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며 제 음악적 방향을 정했어요. 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 마음을 담은 곡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몇 달 뒤 제 첫 번째 자작곡이 완성됐습니다. 곡의 제목은 Starting Line이었어요. 이 곡은 한국에서의 연습생 생활과 제가 겪었던 성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비록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내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어요.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연습생 시스템, 따뜻하게 다가와준 동료들, 그리고 실패의 순간에 저를 일으켜 세워준 선배 아이돌들의 메시지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건 그 길이 아무리 멀어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K-팝에서 배운 끈기와 열정, 그리고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은 앞으로도 제가 가수로서 걸어갈 길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겁니다. 저는 언젠가 제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날을 꿈꿉니다. BTS, 블랙핑크, 세븐틴처럼 저도 저만의 무대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싶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제가 연습생 시절 깨달았던 이 한마디를 지금도 되뇌이며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